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문제풀이 도우미 킹쌤입니다. 자, 오늘은 6주차 2회 2차 함수의 활용에 대한 자기주도학습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는 문제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조금 어렵게 느끼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테니까요. 제 수업을 잘 듣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기본적인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보시면요. 자,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a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x 플러스 1이 적어도 한 점. 자, 여기서 밑줄 치셔야 되겠죠. 적어도 한 줄에서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a제곱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는데, 자, 2차 함수와 이 직선은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직선은 얘는 x에게서 양수이기 때문에 오른쪽 위를 향하는 애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직선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안 만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런 스타일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들었었냐면요, 우리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의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가 있을 때 얘네들의 교점의 개수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자, y가 같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썼었죠.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플러스 n이다 이렇게 놓고요. 얘를 정리합니다. 즉 ax제곱 더하기 b-mx 더하기 c-n은 0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해서 저희가 판별식을 썼었어요. 그죠? 그래서 d가 0보다 크면 얘는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고요. d가 0이면 얘는 한 점, 즉 중근을 갖는다고 얘기했고, d가 0보다 작으면 얘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잘 기억을 하시면요, 얘는 문제가 뭡니까?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적어도 한 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얘가 중근을 갖거나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때문에 이 문제를 풀 때 얘 판별식은 어떤 걸 적용해야 되니까 얘와 얘를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요거 맞춰갖고서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이 2차 함수와 이 1차 함수를 서로 같다라고 놓고 푼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네, 첫 번째 과정 봅니다. 첫 번째. 자, 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a제곱은 뭐와 같다? 2x 플러스 1과 같다.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좌변을 이 양식에서 정리하시면요, 얘는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로 묶어버리시면 a-1의 x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드는데 얘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판별식 d가 어때야 된다고? d가 0 이상이 나오게끔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녀석 풀어버리시면 얘는 짝수 공식 이용해서 d/4 진행을 할게요. 자, 얘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d/4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놓았었으니까, 얘 요거 2로 나눈 거의 제곱이니까 a-1의 제곱 될 거고요. 마이너스 a시니까 그냥 바로 a제곱 마이너스 1로 하면 되고, 얘가 0 이상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 정리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이 0 이상이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서로 지워지고요. 얘 하시면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 이상이다. 즉 a의 범위 어떻게 된다? 1 이하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죠? a 값의 범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있고 얘가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둘 갖다 놓고 정리하셔서 2차 방정식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판별식을 적용하시면 되는 스타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 문제는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거니까 큰 어려움 없이 풀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32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32번 문제 보시면요. 그림이 나와 있네요. 자, 32번 문제 보시면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2차 함수가 진행이 돼 있고요. 그죠? 여기 y 좀 늘려서 여기 x 그리고 요쪽에서 어디야? 여기 안 만나는 애가 요렇게 그려지네요. 요렇게. 그죠? 자, 요렇게 그려졌는데 얘 한번 써봅시다. 자, 얘는 요 2차 함수네.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p가 q, 여기가 q고 여기가 q고 여기가 p죠. 그죠? 네. 자, 이 상태에서 p의 x좌표가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상태 유리수 A, B. 자, 요거 우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뭐였냐면요. 얘는 x제곱, 뭐랍니까? 이차함수의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하나의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라는 어떤 형태가 나왔어요? 무리수를 이용한 어떠한 좌표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뭘 이용하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켤레근 정리라는 걸 이용을 했습니다. 켤레근 정리 요걸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P의 좌표가 1 플러스 루트 3이라는 얘기는 자 여기서 우리 Q의 X좌표는 뭐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 무언가다 요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요건 켤레근 정리를 이용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얘를 이용해서 자 얘 P X좌표 나와 있고요. Q X좌표 나와 있기 때문에 얘 PQ의 X좌표는 결국 뭐냐면 이 2차 함수와 1차 함수를 서로 같다라고 놨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2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죠. 그죠? 네. 그럼 그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 풀이를 직접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일단 X제곱 마이너스 1과 AX 플러스 B가 같다라고 놓고 푸시면 되고요. 얘를 정리하시면 뭐가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이 나온 건데 요 켤레근 정리에 의하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뭐가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루트 3과 1 마이너스 루트 3 요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즉 요놈이 알파, 요놈이 베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A와 B 값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뭐가 나옵니까? A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 맞춰서 우리 한번 세팅을 해봅시다. 자 알파가 1 플러스 루트 3이고 베타가 1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두 근을 더해버렸어. 자, 얘랑 더 얼마 나올까? 2 나오겠죠. 그래서 2는 A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참 얘네들 곱해서 얘는 합차근식에서 1-3이니까 얘네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B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A와 B 값을 이 녀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B는 얼마 나온다? A 플러스 B는 3 이렇게 주어져서 정답 3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요거는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해야 돼. 얘네들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거는 이제 기억을 하셨을 거라 믿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개수가 다 유리수야. 그런데 한 근이 뭐가 나왔어? 무리수를 이용한 녀석이 나왔어. 그때 뭘 이용해라? 켤레근 정리를 이용해라. 이거 일일이 막 대입해갖고서는 찾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다 배웠습니다. 배운 거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2번 마무리가 됐고요. 자,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보시면 33번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5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 녀석과 y는 2x 마이너스 10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복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복습.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가죠? 우리 피타고라스 중3 과정에서 배웠었습니다. 그죠?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P의 좌표가 만약에 x1, y1이고요. Q의 좌표가 x2, y2일 때, 자, 이 두 점, 3번 PQ의 길이는 뭐가 된다? 3번 PQ는 얘는 루트 해주시고요. 자, 얘는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다. 이렇게 들어갔었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나는 교점을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두 교점은 어떻게 찾느냐? 이 2차 함수와 이 2차식과 이 1차식이 서로 같다라고 놓고 풀어서 얘네들의 뭘 만들어주는데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셔서 그 두 근이 뭐가 된다? 이 교점의 x좌표가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요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첫 번째 일단 뭐 해야 돼요? 얘네 둘이 같다라고 놓고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5는요 2x 마이너스 10이야 이렇게 놓고 푸는 겁니다. 지금 31번부터 내가 지금 계속 똑같이 풀고 있습니다. 이제 연습이 충분히 되셨을 거라 믿어요. 자, 요거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버리시면요 얘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이번에는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는 0이 되고요. 요 2차 방정식 풀어버리면 얘는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3은 0이니까 x는 뭐다? 5다 또는 x는 뭐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얘가 뭐라는 얘기예요? 얘가 요 x는 5와 x는 마이너스 3 얘는 뭐다? 교점의 무슨 좌표? 교점의 x 좌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뭐다? 교점의 x 좌표다. 그러면 내가 이 x는 5나 x는 마이너스 3을 두 식 중에 아무 식에다 대입해서 나오는 y 값은 뭡니까? 교점의 y 좌표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내가 x는 5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y 뭐 나옵니까? x는 5 여기다 집어넣어서 y 0 나오네요. 그죠? y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집어넣었어요. 여기도 마이너스 3 집어넣으시면 y 얼마 나옵니까? y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게 첫 번째 과정이면 두 번째 과정은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과정은 자, 이 교점을 뭐 내가 이렇게 p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하나는 뭡니까? 5일 때 0이니까 5,0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q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6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럼 얘네들의 거리, 즉 성분 PQ는 뭐가 된다? 루트 하시고 마3에서 마5를 뺐어. 그럼 마8이죠. 마8을 제곱하시면 얼마입니까? 64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16 제곱하시면 이거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6 빼기 0이니까 그럼 16 제곱하시면 플러스 256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네. 굉장히 숫자 크네요. 자, 그럼 얘는 루트 하시고 둘이 더하시면 320 나온다. 자, 루트 320인 이거 당연히 밖으로 빼줄 건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는 16 곱하기 20 그럼 여기서 4가 또 빠져나가네. 그러면은 8루트 5 정도 되겠네. 얘는 8루트 5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두 교점 사이 거리, 즉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교점의 x좌표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두 식을 어떻게 같다라고 놓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x좌표 찾아주시고 아무 식, 저쪽이나 이쪽이나 대입하셔서 y좌표까지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거리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문제 푸는 게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34번 들어갈게요. 34번. 자, 34번 보시면 자,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그래프와 점 2,3에서 접한답니다. 자, 점 2,3에서 접한다요. 접한다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때 그 접선의 방정식이 접하는 x의 방정식이 y는 bx 더하기 c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럼 요걸 뭐 할 건데 얘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얘는 어떤 x제곱에 대해서 양수니까 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2,3에 접한다 했으니까 어떤 직선이 뭐 요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요 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요 점을 우리는 접점이다 요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접점. 그러면 얘는 2,3에서 접한다 그랬어요. 이 접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2,3 요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 접점이라는 애는요. 2차 함수에도 해당하는 점이 되고요. 이 1차 함수에도 적용되는 점이란 얘기예요. 즉 공통된 점이란 얘기예요. 즉 내가 2,3을 여기다 대입해도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2,3을 요 식에다 넣어도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해줘야 되는 건 A 값부터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 얘는 BC라는 미지수가 두 개인데 얘는 A 단독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A부터 찾아놓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2,3을 대입하시면요. 얘는 3은 x에 1 대입하니까 얘는 4-6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우리 a는 얼마다? 5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과정이 필요한 건데 이 2,3은 여기도 들어가요. 그죠? 네. 자, 그럼 여기도 넣습니다. 자, 3은 2b 더하기 C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일단 요런 스타일 문제가 나면 우리 한 문자에 관해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한 문자에 관해서. 그래서 C는 3-2B야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멘트가 나옵니다. 중요한 멘트 뭐가 나옵니까? 접한다 나왔어요. 접한다. 그럼 내가요 이 2차 함수와 이 1차 함수 얘네 x가 y가 같음을 이용해서요 요식과 요식이 같음을 이렇게 놓잖아요. 드물을 이용해서.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접한다 그랬으니까 그때 2차 방정식이 판별식 d가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그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3번 적용해 볼게요. 자, 3번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a가 5기 때문에 더하기 5 써주시고요. 얘는 그냥 bx 더하기 c 일단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항시켜서 2차 방정식 만듭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b의 x 되고요. 아, 요거 c도 그냥 저거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그냥 얘도 그냥 3 마이너스 2b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플러스 2 플러스 2b는 0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자, 그럼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는데 접한다 그랬으니까 이 접한다 그랬으니까 판별식 d가 어때야 된다고요? d가 0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죠? 네. 그럼 요거 이용해서 풀어버리시면 얘는 3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 해주시고 2 플러스 2b는 0이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풀어주시면 b제곱 플러스 6b 더하기 9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b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럼 얘는 b제곱 딱 하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은 0이래. 이거 뭐야? 완전 제곱식이네. 즉 b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 되니까 b는 얼마? 1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P가 1이니까 당연히 C는 얼마겠습니까? C는 P1 대입하시면 C도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즉 우리는 A 값과 B 값과 C 값을 전부 다 구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하래요. 자,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얼마입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시면 얘는 5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7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4번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푼다고요? 자, 접점이에요. 2,3에서 접한다 그랬으니까 이 2,3 우리는 접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접점은 2차 함수나 1차 함수 모두 해당하는 점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녀석 판별식 d가 얼마다? 0이다. 이걸 이용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5번 봅시다. 35번. 자, 35번 가시면 얘는 평행이동과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평행이동과. 자, 이차함수 y는 여기 35번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답니다.
요렇게 주어져 있대요. 자, 얘가 2고 여기가 4, 0. 여기가 y는 fx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근데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까지 뭘 구하래요? fx 더하기 4는 0을 구하는 거예요. x 더하기 4는 0을.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기는 x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x 플러스 4가 들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평행이동은 우리가 이차함수에서 표준형 할 때 설명을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자, 내가 x축으로 p만큼 이동했다라는 말이 들어가면은요, 얘는 x 대신에 뭐가 들어갔냐면 x-p가 된 거예요. 즉 p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얘는 x-p라는 애가 들어간 거야.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 한번 봐봐. x 대신에 x 플러스 4가 왔대. 그럼 요 개념으로 보면 p가 얼마 돼야 된다는 얘기. 얘랑 같아지려면, 요게 같아지려면 p는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4란 얘기야. 그치? x축은 p만큼 갔으면 x 대신 x p를 쓰는데, 얘는 지금 x 대신 x 플러스 4가 됐다는 거야. 즉 x-p랑 x 플러스 4가 같으면 p가 얼마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고. 즉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한 녀석이 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다 했으니까 2를 마이너스 4만큼 즉 왼쪽으로 4만큼 이동하면 얼마나? 여기 마이너스 2라는 애 나오겠지. 그지? 야, 4를 또 이동해서 4를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면 뭐나? 0 나온다. 그러면 요 f, x 플러스 4는 0의 그래프 어떻게 나와? 요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고. 선생님 좀 그림 잘못 그렸는데 얘 폭은 똑같은 겁니다. 폭은 똑같은 모양인데 그냥 평행 이동만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는 f, x 플러스 4는 0의 두 근이 뭐가 된 거야? 이걸 만족시키는 x는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2랑 x는 0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 복잡하게 풀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얘는 평행이동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x축을 p만큼 갖다 x 대신 x-p 들어가요. 그죠? 근데 얘는 x 대신 x 플러스 4가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구나. 즉 얘를 왼쪽으로 4칸 옮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두 실근합이니까 마이너스랑 0 두 개 합쳐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어떤 학생들은, 자, 일단 요거 지울게요. 어떤 학생들은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아예 그냥 원론적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 요령이 없는 거야. 요령이 없어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얘가 2,4를 지나니까 선생님이 그렸어. x축과 접하는, 즉 x절편이 있으면 얘를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놔라. 그래서 y는 a, x-2, x-4 요렇게 놓고 푼다는 얘기야. 근데 얘가 뭐라는 얘기야? 여기가 fx 이렇게 놓을게요. fx는 이렇게 놨어. 그 다음에 f, x 플러스 4니까 얘는 a 하시고, 얘는 x 플러스 4 마이너스 2, 얘는 x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얘는 a, x 플러스 2, 얘는 x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 만족시키는 두 근은 x는 0이랑 x는 마이너스 2야. 이렇게 구해도 큰 상관은 없어. 근데 얘는 만약에 식이 굉장히 복잡한 애가 나오면요, 계산 과정이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 문제가 나오면 얘는 평행 이동일 거야. 이거를 머릿속에 인지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조금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원론적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얘는 식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안 떨어지고요,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걔는 엄청나게 식이 길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평행 이동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35번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제 36번 들어갈게요. 자, 36번 보시면, 자, 2차 함수 fx는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kx 마이너스 2k의 최대값이 8, 이거의 최대값이
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말해주신 모든 상수 k 값의 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요거를 조금 이제 익숙해지시면요, 모든 k 값 아니면 모든 뭐 m 값 이런 녀석의 합 아니면 곱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 왠지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좀 드시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고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학생들은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아직 문제를 많이 안 푼 거예요. 그냥 시킨 것만 한 겁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나서서 조금 더 문제를 더 많이 풀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요거 풀어버리시면요, 일단 최대값 구하려면 일단 요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함수를 뭘로 바꿔주셔야 됩니까?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나왔을 때는 요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애를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럼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얘는 fx는 마이너스를 묶어버리시면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kx 되고요. 여기 뭐 나와야 됩니까? 여기에 요 x의 개수를 2로 나눈 거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얘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빼주셔야지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k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의 제곱. 요 녀석 이용해서 얘가 나온 겁니다. 네. 자, 그럼 요거 전개하시면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 이렇게 써지겠죠. 그러면 요거를 말로 다 풀어 써버리면 얘는 x가 k일 때 fx는 최대값 뭘 갖는다? 최대값 뭘 갖는다? k제곱 마이너스 2k를 갖는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녀석의 최대값이 얼마래요? 8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k제곱 마이너스 2k는 8과 같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은 0이야. 그러면 요거 우리가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k 값의 곱수를 물어봤으니까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걸 떠올리는 학생들은 얘는 바로 나옵니다. 답이 얼마? 마이너스 8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써야 되는 걸 모르는 학생들은 얘를 인수분 해버려요. 그래서 얘는 k-4 k 플러스 2니까 얘는 0이야. 그래서 k는 4 아니면 k는 마이너스야. 얘네들 곱해서 마이너스 8이구나. 이렇게 만들어낸 답을 찾는다는 얘기겠죠. 그죠? 근데 얘는요, 이거 딱 봐도요, 근각계수의 관계를 알려. 얘네 둘 곱해서 마이너스 8 나왔어. 그게 한 줄로 끝나. 근데 얘 인수분해 한 학생들은 이거 세 줄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고등 과정은요, 고등학교에서의 시간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 세 줄을 적는 시간, 솔직하게 말하면 몇 초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딱 안 떨어지고 얘가 만약에 개수가 좀 복잡해갖고 근의 공식을 썼어야 됐어. 그러면 걔는 근의 공식 써갖고 찾아내고 그것도 곱하고 하면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아마 한 10초 정도는 차이가 날 겁니다. 문제 하나 푸는데. 그러면 그 10초가 20문제에 쌓여버리면 200초가 돼서 3분이나 더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속된 말로 약간 좀 이렇게 과장은 아니고 축소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죠? 풀이 과정 하나하나를 축소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모든 k 값의 곱, 근각계수와의 관계, 그래서 마이너스 8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문제 푸는 것보다 이게 더 길게 설명했네요. 자, 요렇게 해서 36번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럼 이제 37번 보도록 할게요. 자, 37번 보시면요. 자, 이차함수 f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인데 이 녀석의 이거의 최대값을 GA라고 하죠. GA. 최대값을 GA라고 했는데 이때 GA의 뭘 구하래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문제는 뭐냐면요. 야, 최대값을 구해야 하는데 최소값을 구하래. 우리 한마디로 뭐예요? 표준형을 2번 써줘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는 중학교 때도 좀 다루긴 했었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조금 더 복잡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 한 번만 잘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푸는데 하는 지장은 없을 거예요. 네. 자, 보시면 일단 얘 뭘로 바꿔줘야 된다고? 최대값이나 최소값 문제가 난 뭘로 바꿔준다고?
표준형으로 바꿔준다고. 알겠죠? 네. 자, 왜 표준형으로 바꿔버리시면 얘는 fx는 마이너스 루 걸으시고 x제곱 더하기 2ax 될 겁니다. 그죠? 2ax 되고 뒤에 뭐 나와야 돼? 가운데 걸 일어나는 거 제곱이니까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뒤에 a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시고요. 자, 요 녀석 이용하셔서 얘네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요걸 풀어버리시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x가 마이너스 a일 때 요 fx는 최대값 뭘 갖는다? 최대값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을 갖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한번 따져보시면 이거의 최대값을 ga라고 하는데요. 즉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얘가 ga가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이제 ga를 한번 써봤어. 자, 여기 첫 번째 과정에 ga를 써봤어. ga는 얘 뭐대?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인데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 한마디로 얘에 대해서 표준형을 한 번 더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한번 써볼게요. 얘는 a제곱 플러스 a 하시고요. 가운데 걸 2로 나눈 거 제곱이니까 뒤에 원하니까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1 그대로 오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요 녀석 이용해서 얘는 a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될 거고 얘 나오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주어지겠죠. 요건 풀어버리시면 뭐가 됩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GA의 최소값 미니멈은 마이너스 4분의 5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는 A로 그냥 최소값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큰 어려움 없죠? 표준형만 2번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37번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38번 봅시다. 자, 38번 보시면 얘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네요. 자, 38번 보시면요. 얘는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2 이상 그리고 3 이렇게 구분해 줄게요. 3 이하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참수 y는 x제곱 더하기 4 절대값 x는 마이너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절대값이 나왔을 때 절대값을 풀어서 우리가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절대값을 풀어서 쓰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 x가 0 이상인 경우랑요.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은 경우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x가 0 이상인 경우에 원하비가 함수가 y는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 표준형으로 바꿔버리시면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그냥 생략한 겁니다. 여러분들 직접 하셔야 돼요. 뭐 뒤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해주고 풀어갖고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찾아낸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요 녀석 같은 경우 뭐 됩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요거 풀어버리시면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되나요? 마이너스 아니네요? 네,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네요. 그죠? 네. 맞나?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네 둘에 의해서 내가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그려봤어. 자, 여기가 y고 여기가 x고요. 자, 봅니다. 얘네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죠. 그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찾고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해서 얘는 x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아마도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근데 얘는 어떨 때야? 얘는 x가 0 이상일 때야. 그럼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라는 얘기야? 0 이상이니까 요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얘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내가 필요한 거는 요 녀석이니까 요 빨간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요 녀석 같은 경우 얘는 2, 마이너스 5네요. 자, 2, 마이너스 5. 자, 여기야. 그죠? 자, 그럼 얘도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뭐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뭐 그려지겠죠. 그죠? 근데 얘는 어떤 녀석이야?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얘도 마찬가지 어디만 쓰면 돼? 얘만 쓰면 된다는 얘기. 얘만.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다 지워버린다는 얘기죠.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지금 나는 지금 이 빨간색만 이용해서 찾으시면 돼. 빨간색만 이용해서 찾으면 되는데 얘는 지금 x의 범위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 찾았어. 자, 마이너스 2 여기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3은 한 이쯤에 있겠네요. 자, 여기. 자, 얘는 x가 3인 범위고 얘는 x가 마이너스 2인 범위라서 즉 여기만 움직인다는 얘기는 여기를 움직일 때 값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딱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는 누가 봐도 딱 보여. 최소값 얼마입니까? 최소값은 요점이죠. 그죠? 즉 y 절편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즉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대값이에요. 최대값을 얘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애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죠? 네. 명확한 이차함수는 아니지만 얘는 요 모양에 따라서 이차함수 형태가 되는 여기 뾰족한 녀석이 나오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최대값은 당연히 이 y축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 값이 크겠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랑 3이랑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3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x에다 3을 넣어야 되는데 자, 요 녀석은 어떤 그래프의 녀석이었어? 얘의 그래프의 녀석이었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에다 집어넣으면 3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3 넣으시면 5의 제곱, 즉 25 마이너스 5니까 얘 최대값은 얼마 된다? 20 요렇게 나온다는 얘기. 즉, 요 녀석의 y좌표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건 아시겠죠? 여기다 집어넣는 거 아닙니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요 그래프는 뭘 이용한 거야? 얘 1번을 이용한 거니까 1번씩에다 3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최대값 20 나왔습니다. 그럼 뭘 구하는 겁니까? 아, m 곱하기 m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m 곱하기 m은 20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0이구나.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자, 2차 함수 문제는 그래프 얼마나 누가 잘 그리냐 됩니다. 자, 그래프 반드시 이렇게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필요한 것만 차용해서.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거 그래프 못 그리면 완전 나가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38번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39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39번 보시면요. 자, 실수 x, y에 대해서 x는 a, y는 b일 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10은 얘는 뭐란 얘기야? x가 a 그리고 y가 b일 때 얘는 최대값 c를 갖는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얘는 뭐에 중요하냐면 실수 x, y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수 x, y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보면은요. 자, 얘는 x가 있는 거, x가 없는 걸로 구분하셔서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자, 봅니다.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될 거고요.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y 더하기 1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얘네 둘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주면 돼요?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예요. 자, 얘 마이너스 일단 묶어줄게요. 마이너스로. 자, 얘는 x제곱 플러스 2x 뒤에 뭐 나온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얘 마이너스 묶어주면 y제곱 마이너스 4y 얘는 뒤에 뭐 나온다? 플러스 4 마이너스 4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10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하신다면 얘가 하면 플러스 1, 얘 하면 플러스 4, 뒤에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 15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모든 실수의 제곱은요 0 이상이에요. 그죠? 그럼 이 모든 실수 제곱 앞에다가 내가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얘가 부등호 방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게 된다는 얘기겠죠. 즉, 이 녀석이 뭐란 얘기야? 더 0보다 더 작은 애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최대값을 가지려고 하면은요 이 녀석 얘와
얘가 뭐가 돼야 최대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0이 돼야지만 최대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왜? 앞에 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닌 애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요? 15보다 작은 애가 무조건 되기 때문에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는 요 제곱식들이 전부 다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거를 풀어서 설명하면 뭐가 됩니까?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2일 때 얘는 최대값 뭘 갖는다? 15를 갖는다. 이렇게 풀면 된다는 얘기죠. 요거 그냥 맞춰주시기만 하면 a는 마이너스 1, b는 2, c는 15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 플러스 c는 얘는 16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모든 실수의 제곱이 0 이상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0 이하로 바뀝니다. 즉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최대값을 가지려면 이 마이너스가 안 나오게끔 얘네들이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39번 마무리됐고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 보시면 자, x 플러스 y 더하기 3은 0 이렇게 나와있나요? 네.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x, y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2y제곱의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네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문자가 두 개 있어. 그럼 우리 문자 두 개는 굉장히 싫어하잖아. 그지?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준다? 얘를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바꿔준다. 근데 나는 뭘 좋아한다고? x 좋아한다고. 그럼 얘를 어떻게? y를 소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고요. 얘를 어떻게 해줘라? 이 식에다가 대입해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죠? 자, 요거를 이제 들어가시면요. 얘는 자, 얘는 그냥 써봅시다. x제곱 플러스 2에 이제 y 대신에 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쓸 거니까 이거 제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전개하시면 얘는 x제곱 더하기 2에 요거 전개하시면 얘는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9 요렇게 주어져 있게 되고 얘 전개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3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18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거 뭐야? 죄송합니다. 자, 중요한 녀석이 빠졌죠? 중요한 녀석이 빠졌으면 뭐가 빠졌냐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제한된 범위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자, 얘는 3 하시고요. 얘는 x제곱 플러스 4x 요거 뒤에 뭐 나옵니까? 네,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18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네 3에다가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 그래프 그려봅시다. 그래프 이렇게 그리시면 자,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6 이렇게 될 거고요. 다시 그릴게요. 그래프 마이너스 2, 6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자, 얘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뭐 한 요런 정도의 녀석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자, 근데 얘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x의 범위가 어떻대요?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니? 자,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죠? 한마디로 요 녀석만 이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녀석만. 그죠? 자, 그럼 당연히 얘는 최소값은 어디겠습니까? 최소값은 요 꼭지점에 잡히니까 미니멈은 얼마? 6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최대값 max를 찾으시면 얘는 이 참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선대칭 도형이죠. 이 꼭지점의 x좌표보다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큰 애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3이랑 0은 누가 더 많이 떨어졌어? 0이 더 많이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얘가 0을 대입하면 값이 나오겠다.
그래서 0을 넣습니다. 그럼 얼마 나옵니까? 3 곱하기 4 플러스 6이니까 라지 m은 18이구나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최소값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네 둘 더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24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은요, 요 제한된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문자, 요거는 별개죠? 네. 한 문자로 바꿔서 얘를 정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y를 좋아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얘를 해주세요. 얘를 뭐 x는 뭐 이렇게 넣어놓고요. 요 범위 안에 집어넣으시면 y 값의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녀석 범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얘는 x 범위가 나와있는데 굳이 y 범위를 찾을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신 다음에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41번 봅시다. 41번. 자, 41번 보시면요. 얘네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라고 주어져 있고요. 뭐야 이거 함수가 좀 복잡하게 나와있네요.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4 하시고 x제곱 더하기 2x 나와있고 뒤에 마이너스 3. 이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는데 이거 딱 보니까요 x에 대한 4차식이 나오네요. 이거 4차식 어떻게 못 구해? 그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못 구한다는 얘기는 나중엔 구할 수 있지만 4차식은 한 번에 못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이런 거 되게 막 비슷한 구간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보입니까? 요 x제곱 더하기 2x 여기도 x제곱 더하기 2x라는 공통된 부분이 나오게 돼요. 그죠? 구간이 나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라? 우리 배웠었습니다. 인수분해에서 배웠었던 거 있죠? 뭐 치환을 해줘라 이렇게 구워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내가요 x제곱 더하기 2x를요 내가 t라는 녀석으로다가 치환을 한 거야. 그러면 자 얘는 지금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얘는 y는 t-1의 제곱 더하기 4t-3 이렇게 됐어.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x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내가 지금 얘를 뭘로 바꾼 거야? t에 관한 함수로 바꿔버린 거죠. 문자를 t로 다 바꿔버린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범위도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왜? 내가 x를 안 쓰는데 x의 범위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야. 지금 나는 뭘 찾아야 된다? 새로 만들어진 이 t에 대한 범위를 찾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먼저 바꿔주면 요거가 됩니까?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될 거고 얘 그래프 그려주시면 얘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꼭지점의 좌표가 자 그리고 얘는 원점이니까 뭐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얘는 지금 x의 범위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즉 여기서부터 1까지 요렇게네요. 그죠? 네. 그럼 얘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여기 요렇게 왔다 갔다 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럼 이때 여기가 t니까 t의 범위는 뭐가 됩니까? t의 범위는 일단 요 꼭지점이 최소값이니까 마이너스 1 이상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얘 선배친구에게 더 멀리 떨어질수록 멀다 그랬었죠. 그죠? 네, 그래서 x에다 1 집어넣었을 때 값을 찾으시면 얘 y 얼마 나옵니까? y 3 이렇게 나오겠죠. 즉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걸 이용해서 요 녀석 범위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얘를 이용해서 이제 찾을 거니까 자 얘 정리하면 얘는 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얘를 이제 또 표준형으로 바꿔줘서 그래프 그리셔야 됩니다. 자 얘는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맞나요? 자 그래프 이렇게 그리시면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는 꼭지점을 가질 거고 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2. 자 그럼 이제 따져봅니다. 얘는 t의 범위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뭐야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까지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1 즉 얘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리란 얘기겠죠. 움직이는 점이란 얘기겠죠. 그죠? 그럼 이 녀석 최소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즉 미니멈은 얼마다? 미니멈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확인했고요. 맥스는 그럼 x가 t가 얼마일 때요? 3일 때라는 얘기죠.
3을 집어넣으시면 얘는 얼마 나온다? 16-3이가 라지 M은 1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자, 요렇게 해서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낸 거고요. 둘이 더하래요. 지금 라지 M 플러스 스몰 M 더하시면 13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답은 얼마 나온다? 10이 나온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얘를 내가 문자 T로 바꿨으면요. 당연히 범위도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푸는 거는 나머지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치환을 이용해서 범위를 새로 설정해 주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42번 봅시다. 자, 42번 보시면요. 얘 활용 문제예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담장 옆에 울타리를 쳐서 이웃하는 직사각형 모양의 양과 영소 오리를 각각 만들려고 한다. 준비된 울타리의 길이가 120m일 때 전체 우리 달비의 최대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요렇게 여기가 담장이야. 그리고 내가 얘를 이렇게 만들어서 직사각형을 자, 요렇게 만들어서 여기서는 양, 여기는 염소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철사로 쓸 수 있는 건 뭐야?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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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얘 하나를 놓고 보면 얘 또 3으로 나눠서 분수꼴이 나와요. 즉 요런 문제는 요령껏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 위주를. 자, 그럼 내가 요 세로선을 내가 x라고 놨어. 그럼 당연히 요 녀석도 뭐가 돼? x. 요 녀석도 x 되겠지. 그지? 네, 전체 철사의 길이가 얼마야? 120이라는 거야. 그럼 요 가로의 길이가 얼마나 나온다는 얘기야? x를 빼줘야 되니까 120 마이너스 3x구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제? 자, 그럼 요렇게 왔는데 뭘 구하래? 넓이 구하래. 자, 넓이를 내가 s라고 했는데 요 양의 여기 뭐라 그러지? 우리랑 염소 우리의 넓이 합이래. 그러면 그냥 요 통짜로다가 그냥 직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넓이 s는 세로의 길이 x고요. 가로의 길이 120 마이너스 x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 풀어버리시면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20x니까 요거 뭐야? 마이너스 묶어져 버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20x 뒤에 뭐 나온다? 가운데 거 2로 나누는 거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60의 제곱. 뭐야? 3600이네. 마이너스 3600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 풀어버리시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0의 제곱. 뭐야? x가 60이 되면 되나? x가 60이 되면 안 되나? 여기 x가 3x죠. 미안합니다. 3x. 이거 여기서 다시 해야 되잖아. 저희는 마이너스 3으로 묶어버리시면 x제곱 마이너스 40x. 그럼 뒤에 뭐가 나온다? 이거 2를 나눈 거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00 마이너스 400 이렇게 주어지게 될 거고요. 자,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묶어버리시면 x 마이너스 20의 제곱 플러스 120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즉 얘는 x가 20일 때 얘는 우리의 넓이 최대값이 얼마 나온다? 1200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죠? 뭘 구하는 거? 전체 넓이의 최대값. 즉 얘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즉 얘네 답은 뭐라고 쓴다? 1200만 쓰면 안 되고 단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곱미터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뭐다? 1200 제곱미터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활용 문제는 미지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좀 다양하게 풀어보면서 내가 어떻게 설정하는 게 더 쉬울 것인가 이런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자, 이제 43번 볼게요. 43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 문제만 풀고 잠깐 쉬었다 갈 거니까 조금만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43번 보시면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 녀석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나왔습니다. 자, gx는 마이너스 4분의 1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 플러스 b인데 이 녀석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라 되는데 얘는 A가 0보다 크다라는 거 단서가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얘는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최소값 나왔으면 최소값 구하시고요. 최대값 나왔으면 최대값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최소값하고 최대값 구하려면 뭘 만들어줘야 돼요? 표준형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fx에 대한 표준형을 먼저 만들어줄게요. 그러면 fx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ax 될 거고요. 요 녀석 2로 나눈 거의 제곱이니까 뭐 나와야 됩니까?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b를 해주시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a의 제곱 빼기 a제곱 더하기 b가 나오는데 얘가 뭐란 얘기야? 얘가 뭐란 얘기야? 얘가 최소 값이란 얘기겠죠. 그죠? 그럼 내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는 뭐다?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gx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gx. 자, gx는요 얘네 마이너스 4분의 1 묶어주시면 여기 x 제곱 나올 거고 여기 플러스 x니까 여기 뭐 나오니까 플러스 4x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 뒤에 뭐 붙어야 돼요? 더하기 4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야 되고 뒤에 있는 거 뭐야? a 더하기 b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a 더하기 b. 그럼 요거 만들어 버리시면 얘네 마이너스 4분의 1 그리고 x 플러스 2의 제곱 요거 풀어 버리시면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나올 건데 얘가 뭐란 얘기야? 얘가 이게 최대 값이란 얘기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또 뽑아낼 수 있는 건 뭐야?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미지수 두 개씩 두 개니까 우리 요거 뭐 하시면 됩니까? 연립방정식 풀어버리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풀어버리시면 요거는 좀 나중에 나오는 연립방정식이긴 하지만 뭐 그냥 요 정도 그냥 풀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그럼 얘는 내가 이거 한 문자로 바꿔주면요. 얘는 b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어디? 여기 식에다가 대입해버리시면 돼요. 넣어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탁탁 넘어가서 정리하시면 얘는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3 또는 a는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a가 0보다 크대요. a는 얼마다? a는 2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제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b는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4가 나온다. 그래서 a는 2,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a 마이너스 b 구하래요. a 마이너스 b 얼마입니까? 2 마이너스 마이너스 4니까 6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죠? 네. 그거 어려워 보이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 최소값 구하라 최소값 구했고요. 최대값 구하라 최대값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식은 보여주면 돼요. 연립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44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 보시면 이거 아까 풀었던 거랑 비슷한 유형입니다. 얘는 뭐냐면 모든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다라는 거. 얘가 최소값이 되려면 제곱식이 전부 다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 이것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빠르게 풀어볼게요. 자, 얘네 문제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2z 더하기 3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얘 바로 풀어버리시면 얘는 x제곱 더하기 4x 나왔으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뒤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 나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 이제 y제곱 마이너스 6y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요? 뒤에 플러스 9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z제곱 플러스 2z니까 뒤에 뭐 나오면 된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3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녀석 이용하시면 뭐 나옵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z 플러스 1의 제곱 마사 마고 마1이니까 얘는 마1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요걸 풀어 요걸 해석하면 뭐가 되냐면요 요걸 해석하시면 x가 마이너스 2이고 y가 3이고 z가 마이너스 1 때 얘는 미니멈 뭘 갖는다? 마이너스 11을 갖는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답 1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유형 익히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실력 유형 익히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고 오세요. 네, 잘 쉬고 오셨습니까? 이제 실력 유형 익히기 6문제 남았고요. 기본 유형 익히기를 제가 풀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푸시면서 느끼셨겠지만 푸는 방법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31번부터 뭐 한 34번 정도까지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 즉 얘는 y가 같음을 이용해서 2차식과 1차식이 같은 걸 이용해서 판별식 이용하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최대값, 최소값 나오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얘를 뭘로 바꿨다? 표준형으로 바꿨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한된 범위가 나왔을 때 그래프 그려놓고 나서 제가 잘랐어요. 그죠? 그리고 2차 함수는 선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꼭지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동일한 애가 나온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어차피 실력 유형 익히기도요. 그 기본적인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좀 높아졌다고 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우리가 어떻게 풀었는지 계속해서 반복 연습을 통해서 익히시고요. 추가적으로 문제집 같은 경우를 구매하셔서 다른 문제집도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45번 들어갈게요. 45번 보시면요. 양수 A에 대해서, 자, 양수 A라고 우리한테 줬습니다. 설정을 해줬어요. 양수 A에 대해서 X의 범위가 얘는 A 이상이고 4A 이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차 함수 Y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5A 제곱에 이거의 최소값이 4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소값이 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뭘 구하래요? 이때 최대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죠? 네. 그럼 요거 푸셔야 되는데 제가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최소값이나 최대값이 나왔을 때 얘를 뭘로 바꾸라고요? 표준형으로 바꾸라고요. 네, 이제 아시겠죠? 네, 표준형으로 바꿔보시면 얘가 뭐가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4ax 될 거고요. 요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x의 개수를 2로 나눈 거의 제곱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4의 2로 나눈 거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더하기 5a 제곱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세 개 항을 이용해서 얘는 x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요거를 해석하면 뭐가 되죠? x가 2a일 때 x가 2a일 때 얘는 최소값 뭘 갖는다? 최소값 a 제곱을 갖는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요걸 해석하시면 자,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얘 최소값이 4라고 했고 얘는 최소값이 a 제곱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4는 a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a는 얼마? a는 2 이렇게 되겠죠. 왜? a는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a 값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이용해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최대값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최대값 구하려면 우리 범위랑 저 2차 함수 다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범위가 뭐가 되냐면 a가 2기 때문에 얘는 2 이상 8 이하 이렇게 세팅이 될 거고요. 2차 함수 y는 뭐가 된다?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x 그다음에 플러스 2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를 최대값 구해야 되니까 뭘로 바꿔준다? 표준형으로 바꿔준다. 그럼 얘는 자 x제곱 마이너스 8x가 뒤에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 2로 나눈 거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이렇게 써주실 거고요. 뒤에 더하기 20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 해주시면 얘는 x-4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 그래프 그리시면요.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4,4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근데 얘는 지금 제한된 범위가 어디입니까? 2부터 8까지입니다. 자 여기 2라는 애가 있을 거고요. 이쪽에 8이라는 애가 있겠죠.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디 움직입니까? 요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어느 점에서 누가 봐도 어느 점에서 최대값이 되겠습니까? 즉 x가 8일 때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라지 m은 얼마가 된다? 8을 여기다 대입했습니다. 즉 8-4의 제곱이니까 얘는 16 플러스 4니까 얼마 나온다? 라지 m은 20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프만 잘 그리셔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45번의 함수 최대값은 20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46번 들어갈게요. 자, 46번 보시면요. 자, 이차함수 y는 2x 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y는 3x 플러스 k가 접한다 나왔습니다. 자, 접한다 그랬으면 여러분들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뭐가 떠올리셔야 됩니까? 판별식 d가 얼마다? 0이다. 바로 떠올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는 y는 2x 제곱이라는 녀석이 있고 y는 3x 플러스 k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자, 얘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얘는 2x 제곱은 3x 플러스 k야 이렇게 될 거고요. 얘를 이항시켜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면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는 0이야 이렇게 가겠죠. 근데 얘가 지금 접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접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 k는 이제 구해야 되겠죠. d가 0임을 이용해서 얘는 9 플러스 8k가 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b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k는 얼마다? 마이너스 8분의 9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가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접점의 좌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분의 9는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접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요 녀석 풀어주시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냥 접한다고 했으니까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주어지겠죠. 그죠? 그럼 요거 해보시면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양면에 8을 곱해줄게요. 여기는 우변이 0이니까 8을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함수에서는 임의로 내가 곱하고 나눌 수 없습니다. 함수에서는. 근데 얘는 우변이 0이기 때문에 8을 곱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자, 얘는 16x 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9는 0. 뭐야? 얘는 4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얼마다? x는 4분의 3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이 4분의 3을 여기나 여기에 대입하시면 되겠죠. 여기다 대입합시다. 4분의 3 제곱하시면 16분의 9인데 앞에 2 있으니까 y는 뭐 나온다? 8분의 9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접점의 좌표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4분의 3, 8분의 9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K값, 판별 D를 이용해서 K값 구하셨고요. 내가 K를 대입해서 2차 방정식 만들어서 풀어주신 얘가 뭐다? 접점의 X좌표다. 그러면 이 X를 얘나 얘 둘 중에 아무데나 대입하시면 뭐 나온다? Y좌표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47번 볼게요. 47번에 어떤 문제냐? 뭐야? 얘도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나왔어. 그럼 얘네 두 직선을 직접 구하든지 아니면 두 개의 곱이 나왔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럼 47번 볼게요. 자, 점 마이너스 2, 1을 지나고 얘를 지나고요. 얘를 지나고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3과 접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접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요 얘네 접선의 방정식 즉 직선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찾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내가 y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얘가 지금 어디를 지나요? 마이너스 2,1이라는 애를 지나요. 그죠? 그럼 내가 얘를 대입해서 어떠한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1을 대입하시면요. 마이너스 2,1을 대입하시면요. 얘는 뭐가 되냐면 1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n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요. 두 기울기의 곱이에요. 그러면 기울기는 m이기 때문에 m에 관련된 즉 n을 소거해서 m만 남게끔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n은 이 m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가 합니다. 자, 얘 접한다 그랬을 때 일단 2차 방정식 만들어야 되잖아. 어떻게 만든다고? 이 2차식과 이 1차식이 같다라고 놓고 푸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놉니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3은 얘는 mx n 대신에 2m 플러스 1을 여기 바로 집어넣을게요. 플러스 2m 플러스 1 이렇게 났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항시켜서요 2차 방정식을 만들면 얘를 우변으로 이해할게요. 왜? x제곱 개수를 양수로 맞춰주려고. 자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m-5의 x 될 거고 플러스 2m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이 두 직선 2차 함수와 이 1차 함수가 접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판별식 d가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럼 얘는 m-5의 제곱 마이너스 4에 2m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써줄 거고 이거 풀어버리시면 얘는 m제곱 마이너스 10m 마이너스 8m이니까 마이너스 18m 그리고 플러스 25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33은 0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두 기울기의 곱을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요 녀석의 근을요 m1과 m2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근이 뭡니까? 기울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내가 직접 얘를 전개하지 않아도 얘는 두 기울기의 곱 m 곱하기 m1 곱하기 m2는 뭐가 된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33이 나온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얘는 m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이 녀석의 근이 뭐예요? 두 기울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기울기의 곱 33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직접 구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제 48번 문제 볼게요. 자, 48번 문제는 얘 절대값 관련된 문제네요. 요거는 그래프만 잘 그리시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럼 얘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k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얘를요 따로따로 한번 쪼개볼게요. 그럼 얘 뭐가 되냐면 내가 이렇게 설정을 했어. fx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gx는 k 플러스 1이야 하고 내가 두 식을 놨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같다는 거니까 나는 교점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시면요. 얘는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겠지만 일단 fx가 뭔지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그려버리시면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이 녀석이 되고 얘는 y좌표가 마이너스 3이니까 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 찾아주시면 이 녀석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이 녀석의 좌표가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요. 이 fx가 아니고 절대값.
즉 fx에는 절대값이 쉬운 녀석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0 이상의 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얘는 음수인 애가 나왔어. fx에 음수인 애가 나왔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준다? 대칭해서 접어 올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은 점선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선으로. 왜?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고. 즉 내가 그린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그래프는 이렇게 접어 올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그러면 얘는 꼭지점이 1, 마이너스가 접어 올렸을 때 이 녀석의 좌표가 뭐가 됩니까? 4라는 애가 되겠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제 내가 얘를 찾을 거예요. k 플러스 1. 얘는 상수죠. 상수는 x축과 평행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k 플러스 1이 여기 있어. 그럼 교점의 좌표가 몇 개입니까? 2개란 얘기겠죠. 그죠? 그럼 여기를 딱 지나 여기 접하는 애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교점의 좌표가 하나, 둘, 3개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 교점의 좌표가 몇 개인 걸 찾으래요? 4개인 걸 찾으래. 4개 실근형의 교점의 좌표 4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점의 좌표가 4개인 녀석은 어떤 거냐? 여기를 지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교점이 어떻게 생깁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총 4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k 플러스 1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0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 왜? 0을 지날 땐 두 점에서만 만나기 때문에 네. 얘는 0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4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왜? 4일 때는 접하면서 교점이 3개가 생기니까. 그래서 얘는 4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k는 양면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뭘 구하는 우리가 모든 점수 k의 값을 구하면 k는 뭐가 된다? 0, 1, 2가 되고요. 모든 실수 k의 합은 뭐다? 3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얘는요, 그래프를 얘 따로따로 나눠갖고요. 일단 절대값에 있는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범위에서는 두 점에서 만나고, 어떤 범위에서는 세 점에서 만나고, 어떤 범위에서는 뭐 두 점에서 만나고, 어떤 범위에서는 안 만나고, 요거를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요런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니까요. 좀 필요에 의해서 제가 뭐 따로 몇 문제를 더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4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49번 문제 보시면요. x가 2 이상일 때,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kx의 이거의 최대값이 16이에요. 최대값이 16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실수 k값을 구하라네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최대값 나왔으니까 얘를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자, y는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kx인데, 자, 얘를 묶어줍니다.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kx 나오시고 뒤에 뭐 나와야 돼요? 뒤에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나오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k제곱 이렇게 되고요. 얘는 해석하시면 뭐가 됩니까? x는 k일 때 뭘 갖는다? 최대값 뭘 갖는다? k제곱을 갖는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k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근데 얘는 기준이 뭐냐면 얘 x가 2 이상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k가 2 이상인 경우와 k가 2보다 작은 경우 두 가지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기준점에 의해서. 자, 그러면 내가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 녀석은 k가 2보다 큰 거니까요. 여기 2라는 값을 내가 여기 체크를 해놨습니다. 2라는 값을. 여기가 2예요. 네. 그러면 k가 여기 있죠. 이쯤에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k, k 제곱이니까 내가 여기를 k라고 하면요. 여기 뭐 k 제곱 이런 애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리고 얘는 위로 볼록이니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x가 2 이상인 범위니까 요 라인 그냥 따라가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때 최대값은 뭐가 됩니까? k제곱 요 녀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k가 얼마란 얘기야? 4란 얘기죠. 왜? k제곱이 16이니까. 그래서 k는 4인데 얘는 k가 2보다 크다라는 조건에 부합하네? 그럼 얘는 된다 안 된다? 얘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k가 2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한번 해봅시다. k가 2보다 작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세팅을 할게요. 또 여기 2를 표시해놨어. 자, 여기 2를 표시해놨고 내가 k 한 이 정도에다 찍었어. k. 그럼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서 이제 k 제곱이라는 애가 나올 거고, 자, 요렇게 넘어가는 애가 그려지겠죠. 그죠? 아, 요렇게 가겠죠. 요렇게 그려질 거고, 얘는 x가 2 이상인 범위니까 얘는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녀석은 뭐가 되냐면 얘가 된다는 얘기야. 뭐 얘는 절대 나올 수가 없겠죠. 16이. 그죠? 왜? 얘 x는 2 집어넣어봐. x는 2 집어넣었어.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4 플러스 4k. 그죠? 근데 그게 16이 된다는 얘기는 즉 마이너스 4 플러스 몇 k? 4k가 16이 나와야 돼. 그럼 k는 5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얘는 k가 2보다 작은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k가 5가 나왔대. 된다 안 된다? 얘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만 있다? k는 4밖에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기준점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기준점 x는 2 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요것만 찾으시면 돼요. 여기서는 얘 걸고요, 여기서는 얘란 얘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최대값을 놨어. 그럼 얘는 x가 2일 때 최대값을 가지니까 이 식에다 넣었더니 마이너스 4 플러스 4k라는 애가 나오고 16이래. 근데 k는 5가 나왔는데 내가 지금 얘 설정한 건 뭐예요? k가 2보다 작을 때라는 거야. 그러니까 2보다 작은데 5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요 k가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답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 녀석 같은 경우는 k일 때 k제곱, 얘는 뭐야? k일 때 k제곱 아니라 여기 k 넣어서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2k, k제곱이 16, 즉 k는 4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k는 4인데 k가 2보다 큰 범위에서야 맞네, 해당하네, 이 녀석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거는 조금 약간 용어적으로 조금 어려운 건데요. 용어적인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좀 어려운 건데 이런 식으로 요거까지는 이해가 가셨죠? 그죠? 네. 최대값 찾으려면 표준형 만들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얘는 k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k가 이 기준이 2를 기점해서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라고 세팅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49번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는 항상 활기차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2차 함수의 활용 문제인데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자, 어떤 여행사에서요 패키지 여행단을 모집하고 있는데 패키지 여행단의 규모는 30명 정도로 이미 예상을 한 거야. 자, 30명은 이미 예상을 한 거야. 30명을 예상했어요. 그죠? 네. 그러면 근데 30명으로 예상해서 1인당 참가비는 얼마래요? 5만 원이래요. 그렇게 비싼 건 아니겠죠? 패키지인데 5만 원이 싼 거네요. 네. 1인당 참가비는 5만 원을 받지만 한 사람이 늘어나면요, 전체적으로 모든 인원이 참가비가 1,000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30명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데 인원수가요, 일단 30명은 기본으로 깔고 가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한 명씩 늘어난대. 즉, 여기서 내가 한 명이 늘어났어요. 그죠?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명이 들어갔으면 전체적으로 1,000원씩 할인이 된 거니까 전체 금액이 5만 원에서 1,000원이 할인이 됐으니까 49,000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뭐란 얘기예요? 5만 마이너스 1,00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인원수가 2명이 늘어났어요. 2명이 늘어나면요, 처음에 5만 원에서요 얼마가 줄어든 거예요? 2,000원 할인, 전체적으로 2,000원 할인된다니까 한 명당 금액이 2,000원씩 준 거야. 그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쭉 갔을 때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건요,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인원수가 X명이 늘어났어. 그래서 30 플러스 X가 되면은요, 금액은 뭐가 됩니까? 5만에서 얼마 빼주면 돼요? 1000X만큼 빼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여행 B는 전체적인 여행 B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인원수 곱하기 개인당 금액이 나와야지 그 패키지 금액이 나오게 전체 총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해하시고 식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요걸 이용해서 식을 써버리시면요. 자, 수입이라는 거는요. 얘는 인원수 곱하기 금액이 되겠죠. 개인 금액이 됩니다. 그죠? 근데 얘가 어떻게 되면 인원수가요. 기본 30명 베이스 깔고 가갖고 X명이 늘어났대. 그러면 개인당 내는 금액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5만 원이지만 X명이 들어가면은 1000X만큼 금액이 빠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뭐란 얘기예요? 수입이란 얘기예요. 근데 자, 여기서 뭘 물어보세요? 수입의 최대값을 구하라면 즉 이 2차 함수를 어떻게 해라? 풀어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풀어버리시면 얘네 마이너스 1000X 마이너스 1000X 5만X 마이너스 3만X 이거 플러스 2만 X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둘이 곱하면 플러스 얼마입니까? 5만 150만 이렇게 되겠네요. 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 풀어주시면 얘 마이너스 1000으로 묶어주시면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0x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뭐 나옵니까? 이거 2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 150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00 x 마이너스 10의 제곱 플러스 2점이 10만 그럼 160만 이렇게 되겠다. 그죠? 저 요거 해석하시면 뭐가 된다? 아, x가 10일 때 얘는 최대가 얼마를 갖는다? 160만 원을 갖는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즉 여행당 규모는 몇 명, 즉 10명이 늘어나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 30에서 10명 늘어났으니까 몇 명 돼야 됩니까? 40명 돼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활용 문제는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식을 이해하고 식을 설정을 해서 문제 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요 식을 세우는 과정이 어려운 거지 그냥 계산은 우리 최대값 구하듯이 표준형 만들어서 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활용 문제를 좀 약간 그 국어적인 해석이라든지 문제를 좀 많이 다양하게 풀어서 요령을 익히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50번 문제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네, 저 거의 전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후반기죠, 후반기. 네, 도형 되게 어려운 게 나옵니다. 막 고차 방정식 이런 거 나오고 부등식 나오고 이제 도형 관련된 식들 나오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했던 거 여기 전반기 마무리가 됐으니까 1주차부터 6주차까지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면서 문제를 좀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무리 짓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